인간은 기대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실력까지 주저앉는다. 고대 그리스 시인 아르킬로코스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갱생학교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시죠? 멋진 차도 끌고 싶고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성공을 원하면서 성공과 반대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타고나야 해. 가난은 벗어나지 못해. 나는 평범해. 전부 다 운빨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부자가 되기 전 나타나는 9가지 징조입니다. 3가지 이상이라면 부자가 될 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6가지 이상이면 이미 부자의 흐름에 올라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9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아마 이 영상을 안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혹여나 3가지 이상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각 징조별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이것, 여러분도 가지고 싶지 않나요? 부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부자들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서를 한다. 부자들은 왜 독서를 즐겨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일생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행복과 노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인되고 생각의 크기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투자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 워렌 버핏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7살에 투자 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11살에는 도서관 대부분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투자와 사업을 성공했던 것도 독서의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과연 워렌 버핏이 투자 서적과 투자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워렌 버핏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여전히 독서를 미친 듯이 합니다. 책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중 독서는 언제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선택한 독서, 과연 어떤 가치를 가졌을까요? 일반 직장인들과 비교가 안 되는 시급을 받는 부자들은 하루에 최소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독서의 가치는 그 시간에 수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크다고 증명하는 것이죠. 부자들이 선택한 독서의 가치, 이미 증명된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 중에 독서를 안 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집에 꽂혀 있는 아무런 책을 펼쳐서 한 페이지만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 페이지가 가진 가치는 2번째 징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번째, 생각하는 수준이 높아진다. 첫 번째 징조인 독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원룸에 살고 있더라도 멋진 아파트로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돈을 모으고 부동산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아파트는 비싸, 월급 모아서 절대 못 사. 나는 생각의 수준이 현재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바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책 럭키의 저자는 말합니다. 가난이라는 게 지금 당장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가진 돈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가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죠. 생각이 닫혀있고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운이 들어오는 길을 아예 처음부터 막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의 크기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10억을 어떻게 벌어? 절대 불가능해. 난 포기할래. 라고 외치는 사람은 당연히 10억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죠. 10억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1억을 모으는 것도 1천만 원을 모으는 것도 시작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수준을 꼭 높여야 합니다. 키워내야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100억을 벌겠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꿈의 숫자라고 비웃겠지만 비웃음의 크기만큼 내 수준이 높아졌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에 속으로 미소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아직 생각의 수준이 과거나 현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은 100억 벌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80억을 벌었다, 50억을 벌었다, 10억을 벌었다, 5억을 벌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슬퍼하실 건가요? 답변이 됐을 거라 믿습니다.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실제 부자를 만나 멘티가 되거나 부자들이 많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방법이 있지만 접근이
너무 어렵습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독서를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체험해보는 것이 가성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한 권의 책, 한 페이지의 글, 한 줄의 명언이라도 괜찮습니다.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글은 글자 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꾸 실수를 하게 된다. 우리가 독서를 하게 되고 생각의 수준을 높이게 되면서 나타나는 징조는 자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는 게 부자가 되는 징조라는 게 믿기지 않나요? 우리는 꼭 해야 하는 일들을 놓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만,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만, 장사를 한다면 장사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했던 일을 내일 할 거잖아요. 할 일을 놓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고 지겹다는 게 이런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전 신사임당은 말합니다. 저는 메모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나한테 일어날 일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 없었어요.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해도 내 역량 안에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 신사임당은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 본인의 루틴적인 일에 새로운 것들을 포함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원래 하던 업무량에다가 새로운 것이 추가되는 거예요. 하나 추가됐을 때 괜찮았죠. 2개 추가됐을 때 괜찮았어요. 근데 압도적인 양이 추가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우선순위라는 게 필요해지고 정리가 필요해지고 메모가 필요해지더라는 거죠.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나의 역량 한계에 가까워지면 사소하거나 가끔씩 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자꾸 빠뜨리고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100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일을 하면서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었다면 90, 80, 70 계속해서 줄여나갑니다. 동시에 에너지를 줄인 만큼 새로운 B일을 추가하게 되는 거죠. B일 역시나 필요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신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임계점을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100리터 물통에 110리터 물을 쏟아붓는데 안 흘러 넘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물통의 크기는 우리의 역량과도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합격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배우려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실수가 나와도 괜찮은 이유입니다. 생각의 수준이 높아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벤치마킹하고 본인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자꾸 추가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당연한 실수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인 것이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네 번째 징조와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메모를 하기 시작한다. 앞에서 말한 독서와 생각의 확장,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반복하다 보면 메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메모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세 가지를 반복하는 자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실수하게 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겠죠. 회사 일에서의 실수, 학교 안에서의 실수, 나만의 취미에서의 실수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정말 큰 실수를 해도 회사에서는 감봉 또는 정직 수준이고 학교에서도 그 이상의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요. 사업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요. 부업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요. 2잡, 3잡, N잡까지 내가 힘들게 만들어온 환경과 시스템들이 실수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동안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함께 녹아내리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정리를 하기 위한 메모가 무조건 필요해집니다. 여러분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물음표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까요? 보자마자 숫자 4가 들어가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익숙한 것에는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즉, 무언가 기억했다가 생각해내는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매일 하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이 계속 추가되고 있고 어느 순간은 나 대신 일해줄 직원들은 물론 어떤 형태로든 내가 챙겨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스마트폰 게임을 자동화 상태로 돌려놓더라도 어떤 단계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 번째 징조처럼 실수를 한다는 건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메모가 필요해진다는 걸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리하고 스케줄을 짜는 게 절실하게 필요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나한테 돌아오는 결과물이 많은 일들로 삶을 다시 배열하기 시작하면서 삶의 성장 속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메모의 필요성을 깨닫고 도구로 활용하는 순간이 오면 실수는 확연히 줄어들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메모의 효과는 앞의 세 가지 징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메모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중요한 키워드라도 메모해 보는 건 어떨까요? 5번째, 구체적인 목표와 시각화. 우리는 책을 읽고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하게 흘러가던 하루를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에 필요한 것들을 일상에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도 하면서 해야 할 일을 누락하기도 합니다. 이 방향이 맞는지도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구체적인 목표와 시각화입니다. 나는 1조를 벌 거야. 나는 연예인과 결혼할 거야. 나는 애플보다 큰 회사를 만들 거야. 누군가 비꼬면서 이런 목표를 제시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시각화한다고 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하기에 어려운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비꼬듯 말한 예시들처럼 확률이 지극히 낮은 범주에 있는 목표들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던져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해내고 정말 노력해도 좌절하는 순간들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쓰러지지 말라고 구체적인 목표와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나의 혼을 담아낸 목표와 시각화된 것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5천억 자산가인 스노우복스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말이 가진 힘을 매번 증폭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글로 써놓는 것이다 라며 나는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한번 말을 하고 나면 잊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그 목표 자체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일할 수 있는 성과와 능력, 에너지가 생기는 영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자가 되기 전의 영역입니다. 대부분 부자가 되기 직전에 목표 지향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영역에 대해 회사를 약 2천억에 엑시트한 현승원 대표는 구체적인 목표와 시각화를 10년 넘게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를 10년 넘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걸 1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현승원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가 바뀌면 그걸 계속 쓰고 또 써서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쓰지 않더라도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하는데도 거기서 멘탈이 안 나가고요. 이게 안 된 것 자체가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걸 내가 느끼게 되면서 또 그 자리에서 다시 열심히 하게 되었고 내가 목표를 세운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걸 기쁨으로 누리는 어떤 단계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못할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계속해서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떠오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든 완수하게 되죠. 인간은 유전자적으로 확실할 때 전력을 다해서 임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메모의 효과를 본 것처럼 시각화의 효과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독서를 통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 행동을 바꾸고 바뀐 행동을 통해 더 많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독서부터 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하는 경험들이 꾸준히 쌓이기 시작하며 구체적인 목표와 시각화하는 과정은 계속해서 수정되고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부자들의 모습, 연예인들의 모습, 스포츠 스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배우고 싶지 않나요? 부자,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계속 배출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들이 과거의 우상을 보며 목표를 세우고 시각화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에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원하는 삶이 있다면 올해의 목표, 이번 달의 목표, 이번 주의 목표, 오늘의 목표 천천히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 목표들을 이뤄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이에요. 성공한 나의 미래 모습 상상만 해도 당장 실행하고 싶지 않나요? 6번째, 남들보다 실행이 빠르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실행하는 편인가요? 부자들은 생각을 바로 실행하는 힘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패가 두렵고 비난이 두려워 시작을 망설이게 되는데요. 부자들은 어떻게 남들보다
빠르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책 빠르게 실패하기 저자는 말합니다. 무언가를 잘한다는 것은 실패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려면 실패 확률을 낮춰야 합니다. 많이 실행한다는 것은 많이 실패를 해본다는 것이고, 많이 실패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던 실패 확률을 계속해서 낮춰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니요, 실패는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도한 것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작은 점들로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점들은 예상치 못하게 연결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작은 실행과 작은 성공을 했다는 것에 여러분은 자신감이 생기고, 작은 성공으로부터 얻은 실마리가 큰 문제를 푸는 엄청난 나비효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시도해봐야 합니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진 여러분이 작은 시도를 하지 않은 어리석음 때문에 애꿎은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1억, 10억, 100억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작은 마음속에서 사라져가는 걸 보고만 있을 건가요? 어제 미뤄두고 내일 하려고 했던 일들, 지금 당장 해보는 건 어떨까요? 7번째, 나만의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대나무의 지혜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나무는 4년 동안 고작 30cm만 자라지만 5년째가 되는 순간 하루에 1m씩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대나무는 가지를 여기저기 길게 뻗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늘을 향해 뻗어갈 기둥에만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매듭을 짓습니다. 견고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매듭을 짓고 자라다가 다시 매듭을 짓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대나무가 주는 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쉽게 부러지지 않고 내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방향은 내가 정할 수 있지만 자라나는 속도는 주변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길게 뻗어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힘들면 잠시 매듭을 짓고 재정비하면 됩니다. 1년 내내 잘하고 잘 풀린다.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인 천재이거나 바보이거나 하고 싶고 해야 하고 해야만 하는 일.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8번째, 모든 걸 놓고 싶은 순간이 온다. 7번째 징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분들은 모두 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 절실하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마라톤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마라톤을 처음에 달릴 때는 아무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 시점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포기가 빠른 사람들은 걸러지게 됩니다. 달리다 보면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오겠죠. 그때 또 한 번 사람들은 걸러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게 아니라 마음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마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왔다는 거를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말이죠. 지금 내가 힘든 만큼 지금이 나와 경쟁하는 내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겪는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넘어서면 내가 이기겠다. 조금만 더 하자. 저는 친구들이 무언가 포기하려고 하거나 경쟁률이 두려워 시작을 못할 때 8번째 징조, 모든 걸 놓고 싶은 순간이 온다에 대한 내용을 저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해줍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 간단하다. 100명 중에 절반은 허수이다. 그 절반 중에 절반은 나보다 포기가 빠르다. 그중 절반만 넘게 이겨내면 된다. 책 역행자의 저자 자청이 말한 것처럼 시작만 해도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말은 이런 게 아닐까요? 시작만 해도 상위 50%에서 조금만 버티면 상위 25%에 들 수 있고, 조금만 더 버티면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 무의미한 시간을 극도로 싫어하게 된다. 독서를 하고 생각이 확장되고 내 한계를 넘는 일을 하면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와 시각화를 한 사람들은 사실상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행을 빠르게 하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모든 걸 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버텨내는 사람들은 9번째 징조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9번째 징조. 무의미한 시간을 극도로 싫어한다. 게임에 빠진 사람들은 그 시간 외에는 모두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밥을 먹고 그 자리에서만 잠을 자고 심지어 사람도 그 자리에서만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시간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부자들과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을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행동하는 것들 외에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이고 무의미한 곳에 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벗어나려고 발버둥칠 것입니다. 그럼 놀지 않고 일만 하라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운동을 하고 술을 마시고 친구를 만나고 심지어 잠만 자더라도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필요한 시간들이라고 판단되면 온전히 그 시간을 즐깁니다. 누구보다 즐겁게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 만나는 무리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신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길 바라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죠. 강연회, 독서 모임, 헬스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이유는 서로 원하는 바가 비슷하고 그 시간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의미한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계시나요? 가기 싫은 모임, 하기 싫은 대화, 불편한 인간관계, 결론 없는 논쟁. 여기서 조금씩 멀어지는 건 어떨까요? 부자가 되기 전 나타나는 9가지 징조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에 해당하시나요? 몇 가지만 해당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적게 해당된다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많이 해당된다고 거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삶, 나의 행복, 나의 시간들은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의 연속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징조인 거 아시죠? 부족하거나 필요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